안녕하세요. 온라인 콘텐츠 제작 오늘 강의를 맡은 호중훈입니다. 지금부터는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의 기초 과정으로 문화예술 교육에 종사하시는 많은 선생님들과 또 활동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할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기초와 심화로 나누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감독, 예술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기초 과정에서는요,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 우리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아주 짧게 이야기해 보고요.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 과정의 파이프라인 순서는 어떻게 될까? 그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환경을 설정하는 것,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또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어렵다고 또 많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작권이라든가 무료 소스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아서 그 부분들도 또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은 아주 쉬운 기초 과정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게 하고자 모두 다 잘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문화예술 교육 동영상을 쉽게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불현듯 찾아온 것 같은데 떠나지 않고 교육 현장에도 많은 어려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단순히 어려움은 아니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는 또 문화예술 교육이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활동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콘텐츠 어떻게 제작해야 하나요? 난감합니다. 네, 코로나19가 닥쳐서 비대면 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작 쉽지 않습니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다른 수업도 아니고 예술교육, 그런 콘텐츠 환경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예술교육을 어떻게 온라인 콘텐츠에 담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이미 시작됐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어쩌면 오늘 강의는 현장에서 우리들이 느끼는 이러한 어려운 것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디딤돌을 디뎌가는 심정으로 쉽게 저는 가르쳐 드릴 것이고 만들어 가다 보면 아마 문화예술 교육이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학습자들이나 대상자에게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문화예술 교육 중에 특히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해서 지금 이 코로나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형태가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제작 방법에 대한 문의들도 많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작의 과정 중에 영상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본 사람으로서 그래도 비교적 쉽게 접근하고 또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경험상 이 문화예술 교육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온라인 환경에서의 동영상 콘텐츠 또는 이런 콘텐츠들을 디지털 콘텐츠를 자주 만들어 본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두려움과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또 시작한다고 했는데 또 막상 손에 잡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아주 편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좀 저 나름대로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간편하게 우리가 온라인 콘텐츠를 담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동영상을 만드는 과정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파워포인트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키노트, 프레지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자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영상으로 전환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지 않더라도 이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동영상들을 만들고 그걸 콘텐츠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죠. 결국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제작하는 이러한 파이프라인은 우리의 문화예술 수업 또 우리의 예술 콘텐츠들을 마치 교실의 칠판이라고 비유를 하는데요. 전달자에게 참여자들에게 파워포인트나 키노트, 프레지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담아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일 겁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술의 콘텐츠들을 수업 내용으로 담아서 이러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파워포인트 또는 키노트, 프레지,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입니다. 저희는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해볼 거예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동영상을 만드는 법,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의 완성은 동영상을 만드는 것에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학습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에 올려서 그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콘텐츠들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데서 이제 거기까지 가야 진정한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파이프라인으로 오늘 좀 알려드릴 거고요.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발차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하는데요. 수영도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물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물에 뜨는 방법입니다. 발차기를 가르쳐주면 물에 뜨게 되고, 물에 뜨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영법을 배우면서 자유자재로 또 빠르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영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온라인 콘텐츠 제작의 아주 기초적인 단계는요, 제일 처음에는 컴퓨터 환경을 좀 설정하는 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보통 콘텐츠를 만들다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이 오히려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게 안 돼요. 제대로 했는데 왜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는 것과 같아요. 노트북도 준비 운동이 좀 필요합니다. 준비 운동이 잘 안 돼 있을 때는 프로그램에 무리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본 환경을 점검해 보는 것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처음 아주 기초적으로 들어갈 때는. 그래서 제작을 위해서 컴퓨터 환경 설정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윈도우 10 기준으로 컴퓨터 환경 설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온라인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것은 녹음입니다. 네, 녹화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은 교실의 칠판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칠판을 참여자들에게 무엇인가 그 콘텐츠를 칠판을 통해서 나누고자 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여러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녹음 환경 설정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보통 이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윈도우 10 기준에서 처음에 시작을 누르면, 하단에 시작을 누르면 톱니바퀴가 나오죠. 이 톱니바퀴에 시스템, 톱니바퀴를 누르면 또 이렇게 윈도우 설정이 뜹니다. 시스템을 누르고요. 그리고 시스템 항목에서 창이 뜨면 소리 항목에 들어가서요. 여기서 별도의 마이크가 꼭 설치되지 않더라도 컴퓨터에 내장된 마이크를 이용해서라도 충분히 또
녹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항목에 화면을 보는 바와 같이 소리 항목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사운드 제어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을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이 창에서 마이크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항목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또 창이 하나 뜨죠. 자, 여기서 속성을 눌러주면 탭이 하나 더 뜹니다. 예, 이 탭에서 수중이라는 탭, 맨 상단에 수중이라는 탭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할 창이 하나 더 남아요. 그 마이크 속성. 여기서 이제 예를 들자면 간혹 여기 있는 바가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경우도 있고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녹음을 아무리 해도 소리가 나지 않겠죠. 그래서 최대한 소리가 잘 입력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바를 오른쪽으로 최대한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맞춰주시고 또는 맞춰져 있다면 확인을 하고 시작하면 무리가 없겠죠. 녹음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 정상적으로 한 것 같은데 녹음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럴 땐 설정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설정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고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설정했다면 이번에는 하나 또 필요하죠. 카메라 설정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 때 간혹 강의자 또는 교수자의 얼굴을 켜놓고 같이 이제 화면에 켜놓을 때가 있죠. 또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 웹캠을 통해서 실시간 화상 수업 같은 걸 할 때는 뭐 웹캠이 없이는 할 수가 없겠죠. 웹캠 환경 설정도 필요한데요. 검색에서 이제 뭐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하단에 검색 창을 누르면 검색 창에서 장치라고만 입력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창이 하나 뜹니다. 거기에 장치 관리자라는 것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 됩니다. 장치 관리자에서 웹캠 환경을 하나 설정하기 위해선 지금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카메라 항목을 찾으셔야 돼요. 그 옆에 보면 카메라 항목이 있는데요. 이 카메라 항목에 장치 관리자에서 이제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용을 안함이라고 체크를 하는데 보통 사용을 해야 될 경우가 많겠죠. 여기서 사용 안함으로 체크되어 있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를 바꿔주셔야 되고요. 간혹 그 카메라가 설치가 안 돼 있을 경우가 있어요. 또는 별도의 구동할 수 있는 것들이 설치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그 카메라를 구동할 수 있는 것들을 드라이버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웹캠 환경 설정은 그래서 설정을 누르시면요 개인정보로 들어가서 개인정보 창이 뜨면은요 여기서 카메라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 카메라 항목이 뜹니다. 맨 밑 하단에 하단 쪽이죠. 세 번째 마이크 위에 카메라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에 설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가 혹시 꺼져 있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무 카메라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카메라를 켜주시고 충분하게 마이크 환경과 카메라 환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준비 운동입니다.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시작을 해야겠죠. 의외로 이 부분에서 설정이 좀 안 돼 있거나 해서 잘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이 호소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참고로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기초 과정에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아주 간편하게 파워포인트에서 동영상을 만드는 것을 알려드리겠다고 했죠. 파워포인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의 문화예술 수업, 나의 문화예술 교육을 파워포인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담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어쨌든 기초든 심화든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핵심은 기술보다는 제가 후반부에 얘기하겠지만 바로 우리의 예술교육 콘텐츠의 내용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담을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어렵죠. 그래서 최대한 쉽게 담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콘텐츠를 만들 때 아까 준비 운동을 한 것처럼요. 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 무료 소스예요. 그러니까
저작권에 대한 얘기들, 이것을 넣으면은 가능한가, 이게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본인이 이제 교육 활동 안에서 동의를 얻고 만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작권이 자유롭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공개된 곳에 어떤 올리거나 그럴 때는 특히 저작권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팁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유 저작물 제공 사이트, 다시 말하면 저작권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스들, 재료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이 외에도 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이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이트들 좀 알아놓으셨다가 이 사이트들에서 본인에게 좀 맞는 사이트들을 하나 정하셔서 필요한 그림이라든가 오디오 소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좀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화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음원 소스들, 이런 음원 소스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픽사베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도 들어가시면 공개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게끔 오픈되어 있는 재료들이 있어서요. 그 재료들을 사용해서 예를 들자면 콘텐츠를 만든다면 좀 아무래도 좀 자유롭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사이트 활용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니까 화면에 있는 사이트들을 잘 보시고 좀 많이 탐색을 해보신 다음에 본인에게 맞는 재료 소스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스들을 활용해서 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글꼴, 사실 글꼴도 저작권이 있죠. 폰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콘텐츠를 제일 처음에 만들 때 파워포인트를 구성하게 되는데 결국 파워포인트라는 것이 글, 그리고 이미지, 그림, 그리고 사운드, 소스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요. 또는 수업에서 찍었던 영상,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글꼴도 저작권에서 좀 자유로운 글꼴을 쓴다면 훨씬 편하겠죠. 지금 소개해드리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무료로 배포되는 글꼴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운로드 하는 방법들은 들어가서 설명이 아마 이 사이트에 설명이 있으니까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운로드 하는 것까지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또 하나의 방법은 다 아시는 구글에서 이미지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색어를 내가 원하는 찾고자 하는 그 이미지의 검색어를 입력을 한 다음에 창에 보면 이미지 도구 사용권 이런 탭들이 있습니다. 그 탭들을 눌러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자면 그 이미지에 해당하는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보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공공누리, 공공누리라는 사이트 있습니다. 이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신 다음에 이 사이트에서 검색 조건, 그러니까 사용 조건들이 좀 있어요. 여기 아마 설명이 이 사이트 들어가면 설명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설명을 보시고 사용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을 잘 지키셔서 출처를 표기하신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오디오, 이제 보통 음악이라든가 우리가 직접 녹음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운드라든가 이제 음악 같은 효과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좀 막막하시다면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사운드를 얻어서 비교적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사운드를 얻어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사이트인데요, 채널인데요.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는 이제 구글 계정을 먼저 하시고 계정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탭을 자기네 계정에서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또 오디오 보관함을 누르면 그 오디오 보관함에 이제 유튜브에서 공개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한 오디오 보관함에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 중에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본인에게 원하는 사운드 자료들을 얻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보통 저는 그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 때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설명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설명을 할 때 좀 필요한 분위기의 음악이 있다면 음악을 좀 넣어줘도 상당히 효과적이죠. 결국은 우리의 콘텐츠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오디오 소스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기초 과정으로서 컴퓨터의 기본 환경을 설정하고 그리고 손쉽게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재료들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파워포인트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나의 예술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파워포인트도 화면의 크기를 설정을 좀 해주는 게 중요하죠. 대부분 파워포인트를 이제 동영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파워포인트의 화면비, 가로와 세로의 화면비를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정해 주는 게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PPT 화면 설정은 맨 상단에 디자인을 누르시고 그 디자인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쭉 이동해서 슬라이드 크기를 누르시면 그 부분에 이제 와이드 스크린, 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서 지정할 수도 있게 되어 있지만 와이드 스크린, 그래서 16:9 사이즈로 선택을 해주시면 무난할 거예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화면은 저는 강의의 용도에서 4:3으로 바꿔서 지금 설정을 한 것이라 아마 보신다면 지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9는 옆으로 조금 더 깁니다. 파워포인트를 구성할 때 이걸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파워포인트는 우리가 학습자들, 참여자들과 나의 콘텐츠를 전달하는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지와 소리, 동영상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참여자나 학습자에게 나의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를 전달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사실은 파워포인트 안에 더 중요하게 담겨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글을 쓰거나 많은 그림을 넣기보다는 때로는 이렇게 이미지를 사용할 때 그 이미지가 우리가 하나의 질문이고 상상력을 확장하는 것으로서의 도구로 사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딱 던져놓고 열린 상상을 하게 만들 것인가. 수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말을 쓰는 것보다도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소리를 가지고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초 과정이긴 하지만 파워포인트를 기술로서가 아니라 나의 스토리텔링으로서 인식하고 사용하는 방법들을 기초부터 한다면 저는 문화예술 교육이 훨씬 질 높고 효과적으로 온라인 콘텐츠로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의 생각하는 포인트라고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겠죠. 이런 생각에 입각해서 이미지들을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어디다 배치할까, 어떤 움직임을 줄까,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는데요. 먼저 이미지를 좀 넣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지는 사진을 불러와야겠죠. 이미지, 뭐 그림이라든가 사진, 여러 가지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삽입에서 이제 이미지를 삽입했다면 이미지를 삽입한 상태에서 그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의 수업에 맞게 이 이미지들을 예를 들어 뭐 우리 참여자들이 같이 만든 작품들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 본다든가 촬영한 작품들을 이야기해 보거나 그럴 때 뭐 여러 가지 이 더블 클릭해서 사진을 더블 클릭해서 나오는 옵션들을 이용하면 뭐 색을 좀 보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크기 같은 것들을 뭐 자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서는 더블 클릭하면 상단의 메뉴들이 활성화되는데요. 색을 수정할 수도 있고 또 이게 꾸밈 효과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자면 이 이미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이렇게 단순한 배경 같은 경우에는 배경을 좀 뺍니다. 여기 배경 제거 탭이 있는데요. 이 배경을 제거 탭을 누르는 순간 이 배경을 좀 뺄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좀 다양하게 이미지들을 나의 스토리텔링에 맞게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르기라는 틀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자르기라는 탭을 누르면 그 지금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에 맞게 그 그림이 잘라지기도 하죠. 이미지를 사용했다면 그 다음엔 바로 이 오디오, 바로 소리들을 또 불러올 수 있겠죠. 내가 녹음한 소리도 들어가 있을 테고요. 또 아까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소개시켜 드렸지만 그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온 사운드 소스 또 소리들을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그 이미지라든가 오디오 뭐 이런 것들은 이 맨 위에 창에 삽입해서 누르시면 됩니다. 삽입에 오디오 항목이 삽입을 누르시는 순간 맨 오른쪽에 오디오 항목이 있는데요. 그 오디오 항목에서 내 PC의 오디오를 누르는 순간 저장된 폴더에서 소리가 저장된 폴더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를 불러오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비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영상도 바로 불러올 때 내 PC의 비디오에서 누르는 순간 비디오가 또 들어오죠. 그래서 영상이라든가 소리들을 이렇게 가져온 후에 자, 파워포인트에서는 또 그것을 또 다듬을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자체에서요. 그 소리라든가 영상을 자르기도 하고요. 가져왔는데 좀 길이가 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자르고 싶은 부분이 생겼을 때 다시 가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워포인트에서 바로 트림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영상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트리밍 항목이 뜨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창 안에 시작점과 끝점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비디오의 시작과 끝점을 조절해서 잘라내기를 할 수가 있죠. 편집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동영상, 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디오도 그런 방법으로 잘라내기를 하면 시작점과 끝점 이렇게 해서 오디오의 소리들을 편집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라서 만들면 파워포인트 안에서 소리, 동영상 그리고 이들을 제어할 수가 있죠. 나에 맞게 나의 그 스토리텔링에 맞게 혹시 바꾸고 싶다면 조금씩 바꿀 수가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활용하셔서 결국 파워포인트에 나의 수업에 대한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도록 담는 것이 결국 온라인 콘텐츠 제작하기의 본격적인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 과정에서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파워포인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 안에서 녹음해서 영상으로 만드는 과정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워포인트의 내용을 구성했다면 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그 슬라이드마다 해당되는 내용에 맞춰서 이제 교수자가 이야기를 해야겠죠. 녹음을 해야겠죠. 목소리로. 그래서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한데요. 뭐 프롬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화면 밖에다가 프롬프트를 놓고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활용해서 프롬프터에 입력을 한 다음에 보고할 수도 있고 이렇게 파워포인트 자체에서 그 맨 하단 탭에 슬라이드 노트라는 탭을 누르면은요 바로 대사들을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이것을 활용해서 대사를 적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간혹 이거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화살표 맨 끝 지점에다 화살표를 커서를 갖다 대면 화살표가 뜨는데요. 그걸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리면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하셔서 슬라이드 노트에 대사를 써보고 녹음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그 녹음하는 것들은요, 녹화하는 것은 버전마다 조금 기능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파워포인트 2016 버전 기준으로 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슬라이드쇼 녹화. 다시 말하면 맨 상단에 녹음을 할 때는 슬라이드쇼라는 그 탭을 클릭하셔야 돼요. 그래야 슬라이드쇼 녹화가 나오고, 슬라이드쇼 녹화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보통 처음부터 녹음을 시작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부터 녹음 시작해서 녹음을 시작하면 됩니다. 2016 버전 같은 경우는 지금 녹음하기 그 창이 이렇게 뜹니다. 녹화를 시작하면 녹음 탭이 뜨는데요. 이 탭 중에 많이 건드릴 거 없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탭 중에 메뉴는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다음 슬라이드로 페이지가 넘어갈 때 눌러주시면 되고요. 녹음을 하다 잠깐 정지해야 될 때는 일시정지 누르면 되고요. 다시 처음부터 재녹음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되돌아가는 표시를 눌러서 녹음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 하면 X를 눌러도 자동으로 저장돼서 이렇게 화면을 보면 슬라이드에 녹음이 됐다는 표시가 나오죠. 자, 이런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녹음이 되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녹음이 되었어요. 라는 표시입니다. 간혹 제가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간혹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는데요. 이거 옆에 스피커 표시 꼭 누르시고 이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녹음 잘 됐는데도 소리가 안 나겠죠. 처음에는 이런 것들도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기초적인 것들도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니 당황하지 마시고 그 스피커 표시도 확인을 해보시고 녹음됐다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최신 버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019 버전 쓰는데요. 최신 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녹화하는 것들이 좀 다릅니다. 인터페이스가 좀 달라서 이렇게 창이 떠요. 이렇게 검정 화면에 이제 그 슬라이드 화면이 뜬 다음에요. 조금 간편합니다. 오른쪽에 요거 녹음 시작을 누르는 순간 녹음이 시작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탭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화살표를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여기서 좀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맨 밑에. 파워포인트 요건 2019입니다. 2016 버전에서는 요런 항목이 없고요. 그러니까 요 화면이 아니고 화면이 좀 다릅니다. 요 화면이에요. 요거는 버전이 좀 다른 최신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 요즘 쓰시는 분들이 좀 다른 환경들이 좀 달라서 두 가지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맨 하단에 보면 마이크와 카메라 아이콘이 있죠.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예, 여기 꺼져 있으면 녹음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제일 먼저 해야 될 항목입니다. 그리고 또 카메라 항목도 지금은 전 화면은 꺼놨죠. 근데 이걸 켜는 순간 이 버전은 참 좋습니다. 왜? 강의하는 사람의 얼굴이 하단에 떠요. 그래서 같이 녹화됩니다. 좀 본인이 만약에 이제 나도 내 모습들을 같이 놓고 파워포인트 하단에 이렇게 놓고 같이 설명을 해야 되겠다. 같이 나와야겠다 영상에. 그럴 경우에는 카메라를 켜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기능까지 있는 파워포인트 2019 버전입니다. 그래서 요 2019 버전부터는 요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런 기능으로 콘텐츠를 녹화하시면 되겠죠. 다 녹음이 됐다면 이런 표시가 또 나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아이콘이 표시가 나오는데요. 요럴 때 다 녹음한 것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파워포인트 안에서 혹시 마음에 안 들어서 어디를 좀 자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오디오의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또 트리밍 항목이 나옵니다. 자, 아까 동영상도 트리밍 설명했었죠. 그래서 또 소리를 또 자를 수가 있어요. 어느 부분이 좀 잡음이 있거나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랬을 때는 자체적으로도 슬라이드 안에서 잘라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오디오 트리밍 하는 방법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오디오 트리밍 항목을 누르시면 이렇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도 줄 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소리가 점점 커지고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기능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탭을 조절해서 바를 조절해서 길이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 완성됐다면 이제 자, 소리가 들어갔고요. 자, 동영상도 넣었고요. 자, 이미지도 사용했고요. 그렇다면 파워포인트에 이제 수업의 내용들을 다 담았다고 한다면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이게 다는 아니죠. 예, 동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과정이 남은 겁니다. 맨 마지막 과정이죠. 동영상 만드는 과정을 알아볼게요. 자, 파워포인트에서는 동영상 만드는 과정은 내보내기 항목에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내보내기 항목을 누르면은요 비디오 만들기라는 항목이 나와요. 자, 이걸 꼭 눌러주면 자, 이 항목에서 체크만 해주면 됩니다. 아주 비교적 간단해요. 비디오 만들기 항목에서 지금 화살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항목이에요. 이 항목. 풀 HD 항목. 보통 이제 해상도라고 그러죠. 화면의 선명도. 아마 특별하게 뭐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의 사양이 나쁘지 않다면 이런 사양으로 해서 풀 HD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기록된 시간 및 설명 사용 요거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걸 선택하게 되면 안 나와요. 그래서 기록된 시간 및 다시 말하면 슬라이드에 기록된 것을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디오 만들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마지막 창이 뜹니다. 어디다 저장할까요? 라고 뜨죠. 자, 다 왔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만 이제 체크를 하시면 돼요. 누르기 전에 파일 형식 한번 보세요. 자, MP24, 그래서 MP4라고 그러는데요. 이 MP4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AVI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또 MP3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일에는 속성을 가진 확장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동영상 만들어서 플랫폼에 올릴 때 그 형식에 맞게 올려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형식은 되고 어떤 형식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은 MP4, 지금 현재 이렇게 MP4로 나온다면 제대로 된 거예요. 아마 이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MP4로 돼 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눌러서 동영상, 내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었던 콘텐츠를 동영상 콘텐츠로 이제 바꿔서 저장을 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영상은 다 끝났습니다. 내가 만든 수업 동영상이 콘텐츠로 이제 제작이 된 거죠. 마지막은 그 콘텐츠를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것은 뭐 그 구글 클래스룸이라든가 또는 뭐 EBS에서 하는 거라든가 또는 구글 클래스룸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지정된 기관이라든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곳, 그곳에다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에 완성된 동영상을 MP4 동영상이 되겠죠. 올리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쉽게 온라인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초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설명은 좀 듣다 보면 길겠지만 따라해 보시면 금방 하게 될 겁니다. 간편하게 만드셔서 성공적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올려보시기를 부탁하고, 요거보다 좀 다른 것들은 다른 부분들은 좀 나아가서 심화 과정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자, 이제 두 번째로 심화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심화 과정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 과정, 또 심화에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파이프라인을 한번 알아보고요. 이번 심화 과정에서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화면 캡처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화면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콘텐츠를, 동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체에서도 영상이 만들어지겠지만 혹시 영상을 편집하게 될 경우에 조금 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콘텐츠의 제작 과정은요, 화면 캡처 도구를 가지고 해볼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수업 콘텐츠를 파워포인트에 담았다면, 우리 기초 과정에서는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동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파워포인트 같은 도구들을 그대로 놓고 넘겨가면서 별도의 프로그램, 다시 말하면 화면 캡처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녹화를 그냥 바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캡처했을 때 또 혹시 후반에 또 편집이 또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또 추가적으로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또 동영상 만들어서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과정은 같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좀 참고로 전달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 현장에서 단순히 노트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죠. 뭡니까? 스마트폰이죠. 요즘 스마트폰의 사양이 상당히 좋아져서 스마트폰을 효과적으로 잘 이용할 경우에는 좀 블렌디드하게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잘 사용한다면 또 질 높은 영상 콘텐츠들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과정에서는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좀 시간상 전달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과정을 같이 해서도 만들 수 있다는 것까지는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심화 과정의 콘텐츠 제작 과정도요. 앞부분은 같습니다. 자, 무엇이 같나요? 파워포인트를 제작하는 것은 같아요. 프레젠테이션 도구 안에서 교육의 내용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같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파워포인트 안에서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파워포인트를 넘겨가면서 직접 화면, 노트북이나 컴퓨터 화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들을 캡처 프로그램에 담아서 영상으로 만드는 거죠. 사실 이제 지금 두 개 다 혹시나 만약에 해보신다면 심화 과정에서 소개하는 이 과정이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했을 때는 피드백이 훨씬 더 유용하고 쉽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긴 합니다. 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잘 한번 따라와 보시고 또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 그냥 넘어갈게요. 기초 과정에서 한 것처럼 파워포인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또 대사도 이렇게 넣는 거죠. 특별히 대사를 넣는 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수업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NG가 가장 많이 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로 녹음할 때예요. 생각보다 수업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참여자들과 학습자들과 같이 학습자들이나 참여자들이 같이 본다고 생각했을 때는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NG가 많이 납니다. 대사를 좀 적어놓고 한다면 훨씬 정제된 언어로 내가 의도하는 것들을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까지는 다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작성한 완성된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캡처해서 동영상으로 바로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시중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화면 캡처 프로그램들인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프로그램들을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대표적인 도구들을 좀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도구가 가장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 가장 좋은 건 써본 다음에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제가 좀 써봤을 때는 맨 왼쪽에 오캠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간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캠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시중에 반디캠이라든가 곰캠, OBS 스튜디오라든가 윈도우 10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좀 편하고 효과적이었던 경험상 오캠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먼저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다운로드 받는 것도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쉽게 다운로드 좀 네이버 자료실이라든가 구글 검색해서 프로그램을 좀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기본 설정. 항상 프로그램은요, 이 설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막 프로그램을 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는 어떤 기능이 안 돼가지고 이제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캠의 기본 설정에서, 그러니까 기본 프로그램 설정에서 잡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오류들이 좀 날 때가 있죠. 화면 캡처 프로그램도 이런 기본 설정이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아마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맨 오른쪽에 소리 항목을 누르고 설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항목을 누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설정이 필요한 것은 두 개예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맨 마지막에 마이크 녹음 안 함이 선택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녹음하고 소리가 안 납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썼을 때 깜빡하고 한 20여 분간을 녹음했는데요. 소리가 안 나서 아차 싶어서 봤을 때 마이크 녹음 안 한 거죠.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내가 화면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녹화를 할 때는 제일 먼저 꼭 눌러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습관적으로 눌러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소리 항목입니다. 여기서 시스템 소리 항목과 마이크를 활성화시켜주면 좋은데요. 이건 뭐냐면 시스템 소리 항목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노트북에서 예를 들자면 영상을 켰을 때 그 영상에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 소리도 녹음이 돼야겠죠. 그랬을 때 시스템 소리 녹음을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목소리는 녹음하는데 컴퓨터에서 나는 다른 어떤 영상 같은 것들 틀었을 때 그 영상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리 녹음 켜주시고 마이크도 활성화되어 있다면 마이크도 켜주시고 두 가지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기초 과정에서 기본 마이크 설정하는 것들 소리가 잘 나오게끔 기본 환경 설정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돼 있다면 이렇게 소리를 누른 다음에 마이크와 시스템 소리 항목을 켜주면 되고요. 나는 노트북이나 뭐 어떤 동영상에서 소리 나오는 건 필요 없다. 내 목소리만 녹음하겠다 한다면 시스템 소리 녹음도 꺼 두셔도 됩니다. 자, 요걸 꼭 선택한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꼭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코덱이라는 항목인데요. 코덱. 이 코덱이라는 항목에서 보면 자동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간혹 선택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한번 확인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우리 이전에 기본 과정, 기초 과정에서 MP4라는 말을 제가 전달했죠. MP4라는 그 동영상 파일 포맷인데 이 화면 캡처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자동 선택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맷으로 자동 지정이 돼 있어서 따로 뭐 이렇게 설정하지 않아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온라인 플랫폼에 올릴 수 있는 MP4 형태의 동영상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P4로 설정이 돼 있는지. 그리고 처음에 설정 탭 맨 왼쪽에 보면 메뉴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옵션을 한번 체크합니다. 자, 옵션에 보면 그 항목 중에 단축키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 단축키에서 보면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F2랑 Shift F2. 이 항목은 단축키를 이용해서 내가 녹화할 때 아주 편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녹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F2와 Shift F2를 머릿속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녹화를 시작하면 되겠죠. 조금 더 한 가지 본다면 그 항목 중에 밑으로 내려가면 효과라는 항목이 있어요. 효과라는 항목에서 그걸 꾹 누르는 순간 탭이 나오는데요. 하이라이트 효과라는 탭을 눌러보면 우리가 이제 강의 같은 거 할 때 마우스를 따라서 이렇게 커서가 이렇게 움직일 때 형광물질 이렇게 형광색 펜이 따라다니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훨씬 집중하기 좋은 이런 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하이라이트 효과를 눌러서 색상을 선택하고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을 확인을 누른다면 내 마우스에 따라서 그 따라다니는 하이라이트 효과가 나오겠죠. 이것도 뭐 원한다면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방법은 설정은 여기까지 하면 가장 기초적인 설정을 다 하신 거예요. 대부분 설정이 좀 기초적으로 돼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열어야겠죠. 이제 캡처해야 되니까. 파워포인트를 열고요. 그리고 나서 오캠을 눌러서 오캠 아이콘을 누르면 오캠이 실행이 되겠죠. 그 오캠 아이콘도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열면 오캠을 누르는 순간 테두리가 나와요. 오캠의 테두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캠 테두리를 어디다 맞춰줘야 될까요?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의 크기에 맞춰주는 거죠. 내가 그 화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영역, 그것이 이 지금 화면에서 보는 녹색 영역입니다. 크기를 맞춰주셔야 돼요. 결국 이 크기가 화면에서 보이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에 맞춰서 크기를 맞춘 후에 오캠 창을 닫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떠 있는 창을 이렇게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창이 하나 나오는데 그 창을 닫으면요, 테두리가 사라져요. 그래서 당황하죠. 테두리가 왜 사라졌지? 그런데 우리 단축키 아까 알고 있었죠? 단축키를 누르는 순간 이제 테두리가 딱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지점을 녹화하기 시작합니다. 단축키 지정한 거 잊지 않으셨죠? F2를 누르면 빨간색 테두리가 나오면서 녹화가 시작돼요. 시작은 F2라는 거죠. F2를 누르는 순간 노트북에 컴퓨터에 자판에 F2 단축키를 누르는 순간 빨간 테두리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녹화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녹화를 하다가 잠깐 정지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기침이 나온다든가 전화가 온다든가 혹시 그런 경우에 그랬을 때는 일시정지를 눌러야 되는데 이것도 단축키를 사용하면 됩니다. 바로 Shift와 F2를 누르면 파란색 바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잠깐 녹화를 일시 정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용무가 끝나면 다시 Shift F2를 누르고 녹화를 재개합니다. 결국은 쓰는 아주 유용하게 쓰는 단축키는 두 개인 거예요. F2로 시작하고 Shift F2를 눌러서 잠깐 정지한다든가 다시 재개할 때는 Shift F2. 그리고 맨 마지막 완전히 끝났을 때 F2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동영상 폴더가 내 문서 안에 오캠이라는 동영상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되고요. 그 안에 내가 지금 녹화한 영상이 자동으로 들어가서 생성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동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디다 저장돼 있지? 예. 내 문서 안에 오캠이라는 폴더에 자동 저장됩니다. MP4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생각보다 간단하죠. 예. 단축키를 좀 외우고 기본 설정만 잘 해놓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파워포인트를 켜놓은 상태에서 영역을 지정하고 그냥 F2만 누르고 진행하면 됩니다. 끝나면 F2. 잠깐 정지는 Shift F2. 자, 그랬을 경우에 영상은 자동으로 내가 녹화한 영상은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내 문서에 가서 확인해 보시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이제 한 번도 안 끊고 20분간의 온라인 콘텐츠 동영상을 예를 들어 완성했다. 그러면 내 문서 가져다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시다가 나도 모르게 F2를 누른다든가 또는 끊어서 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의 콘텐츠를 2개나 3개의 영상으로 분할해서 분할이 돼서 생성이 될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붙여야죠. 붙여야 됩니다. 그거를 예를 들자면 플랫폼에다가 참여자들이 보라고 잘라서 줄 수는 없죠. 같이 하나로 붙여서 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는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기능, 좀 더 굉장히 세분화된 자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들을 줘야 될 경우에는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심화 과정에서는 편집하는 툴 중에 대표적으로 쉬운 버전과 조금 전문적인 버전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장 쉬운 버전은 제가 강의에서도 많이 소개했는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윈도우 10 안에 누구나 가장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 비디오 편집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윈도우 비디오 편집기를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화면을 붙일 수 있죠. 그래서 그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윈도우 비디오 편집기는 컴퓨터 맨 하단의 검색창에서 윈도우 비디오 이렇게 비디오 편집기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찾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아이콘의 비디오 편집기가 사용될 수 있죠. 이걸 누르시고 들어가면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게 돼 있는데요. 비디오 이름을 저장한 후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맨 왼쪽에 있는 창은 소스들을 모아놓는 곳이에요. 이거 뭐냐면 이제 프로젝트 라이브러리라서 우리 마치 음식을 만들 때 그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려면 어떡합니까? 그 주방에 음식을 모아놔야겠죠. 근데 오늘 만들 음식의 재료들을 모아놔야 됩니다. 마치 그 음식의 재료들을 모아놓는 것과 같은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이곳으로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여기서 불러오는 방법들, 이렇게 제일 처음에 프로젝트 라이브러리 창, 아까 여기 이 창입니다. 이 창. 자, 이 창에서 프로젝트 라이브러리 추가 내 PC에서 라고 이렇게 누르는 순간 이제 어디서 불러올까요? 하고 뜨죠. 자, 뜨면 소스들을 불러옵니다. 내가 예를 들어 두 개의 영상, 세 개의 영상, 아까 화면 캡처 프로그램에서 만든 영상들이 2개다, 3개다. 그 영상들이 있으면 그 영상들을 선택한 후에 드래그 해도 되고요. 선택한 다음에 또 쉬프트 누르고 다중 선택해도 되고요. 그 영상들을 선택한 후에 그 하단에 보면 스토리보드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스토리보드라는 항목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순서대로. 예를 들어 3개면 3개를 순서대로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화면은 5개가 들어와 있나요? 예. 순서대로 놓습니다. 자, 순서대로 놓으면 그 순서대로 이제 영상이 편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비디오 편집기에서는 기능들이 또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주 편하고 직관적이고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기능들이 많지는 않지만 뭐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예를 들어 오캠에서 만든 화면 캡처 프로그램에서 생성한 그 내 수업 영상들을 붙일 수가 있죠. 또 여기서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순서대로 스토리보드에 놓은 상태에서 뭐 자막을 넣는다든가, 예를 들자면 영상을 갖다 놓고 그 영상을 클릭하면 그 위에 자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텍스트를 누르는 순간 이런 지금 창이 뜹니다. 이렇게 창이 뜨면 세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자막을 넣을까요? 라고 뜨는데요. 아주 세련되고 기능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글씨를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 영상을 보고 영상의 그 하단에 있는 바는요, 영상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시작과 끝점을 조절해서 영상의 크기를 자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텍스트, 다시 말하면 글씨를 입력하면 그 글씨가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글씨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막의 위치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영상의 길이도 자를 수 있고 또 스토리보드의 순서대로 놔서 나중에 영상을 붙여서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글씨를 집어넣어서 자막 같은 효과들을 만들 수도 있겠죠. 끝입니다. 예,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예,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리고서 이 창의 맨 오른쪽 상단에 비디오 마침을 누르면 영상이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뜹니다. 비디오 마침입니다. 자, 그럼 내보내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MP4 영상이 또 출력됩니다. 스토리보드에 있는 영상들을 3개면 3개가 다 붙인 형태로 나오겠죠. 예, 이래서 혹시 화면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었다면 그 영상이 2개나 3개가 편집해야 될 경우, 붙이거나 또는 자르거나 뭐 자막을 넣어야 될 경우에는 간편하게는 윈도우 비디오 편집기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지금 뭐 강좌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결국에는 이런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콘텐츠들을 만듦에 있어서는 이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도구들 중에 어떤 것을 좀 소개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만, 아까 윈도우 비디오 편집기가 굉장히 간편한 기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무료 또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라면 지금 보는 프로그램들 중에 맨 위에 프리미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프리미어라는 그 프로그램은 좀 전문 툴입니다. 이 프리미어를 사용해서 조금 더 기능들을 좀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리미어를 많이 사용해요. 예, 그런데 이 프리미어는 실제로 제대로 쓰려면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능들을 조금 많이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 프리미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리미어 프로로 한번 나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윈도우 비디오 편집기에서 편집도 해보시고 또 다른 프로그램 갖고 해보시다가도 결국에는 프리미어를 이용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편집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맨 밑에 있는 건 다빈치 리졸브라고요. 요거 괜찮습니다. 무료인데요. 제가 마치 제품을 홍보하는 것 같네요.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요즘에 조금 윈도우 비디오 편집기보다는 조금 더 기능들을 좋게 좀 편집하고 싶은데 프로그램을 막 비용을 주고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 비용이 좀 들어가야 될 경우에 또 설치 같은 경우 좀 어려우면 다빈치 리졸브 많이 요즘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하시면 콘텐츠 만드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그냥 제가 뭐 프리미어를 지금 강의를 뭐 짧은 시간 안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주 간략하게 혹시 프리미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프리미어를 이용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시라고 아주 핵심적인 것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는요, 이렇게 처음에 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창을 만들어요. 우리 아까 그 윈도우 비디오 편집기에서 처음에 들어갈 때와 비슷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위치를 지정하고 작업 프로젝트 이름을 적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지정하는 것은 이 브라우저를 누르면요, 이 부분에 어디다 지정할까? 나중에 영상을 프로젝트를 저장할까요?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저장할 곳을 지정한 다음에 작업 프로젝트 이름을 적습니다. 자, 그리고 OK를 누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작업 창이 뜨죠. 프로젝트 창이 뜹니다. 자, 요게 우리 아까 윈도우 비디오 편집기에서도 그 소스 파일들 불러왔었죠. 제가 왜 주방에 비유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 창에다가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는 파일에서 임포트를 누르면 창이 뜨는데 그곳에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곳에다 불러다 놓고, 자, 이곳에다 드래그해서 얹어 놓고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모니터 창에는 영상이 뜨겠죠. 자, 요걸 봐가면서 이제 편집을 하는 겁니다. 기능들을 뭐 이걸 완벽하게 오늘 이 시간에 다는 못하겠지만 요 정도 알면 충분히 처음에 접근할 때 아주 편합니다. 타임라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타임라인 맨 왼쪽에 이렇게 도구 틀이 있는데요. 이 도구 틀 중에 몇 개가 아주 유용한 기능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 삼각형 모양, 요 선택해서 클립을 이렇게 누른 다음에 뭐 움직이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는 틀, 요거 맨 위에 두 번째 선택한 파일로부터 클립을 이동시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립이 2개, 3개, 4개 막 영상들이 모아져 있는 경우가 있어. 잘라져 있는 경우. 그럴 때 요 클립을 선택하면 요 클립을 선택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있는 파일들은 다 한꺼번에 선택이 돼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영상을 자를 때 많이 사용하죠. 영상을 필요 없어서 자르거나 할 때 면도날 모양, 이 영상을 자를 때 분할할 때 사용합니다. 이 정도 툴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한번 처음에 프리미어를 들어가서 만져보시면 좀 처음에 시작하기가 좀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 출력하는 과정은요, 파일에서 익스포트 항목이에요. 이게 좀 중요한데요. 편집을 하셨다면 익스포트에서 익스포트 항목을 누르신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이 항목들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설정이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서도 이제 H264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포맷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속성들을 공부하기 힘드니까 이런 속성들을 좀 많이 외워뒀다가 이 속성들을 아이고 죄송해요. 보기가 다시 하겠습니다. 속성들을 외워뒀다가 이 속성들의 H264 뭐 이런 포맷들을 외워서 그 항목을 가지고 좀 렌더링 건다고 그러는데요. 영상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포맷은 H264 그리고 이제 형태는 보면 유튜브 1080 풀 HD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셔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익스포트라고 해서 맨 아래쪽에 있는 익스포트를 누르시면 영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항목에 저장이 되죠. 저장할 위치는요. 지금 여기 화살표에 보는 이 위치입니다. 자, 아웃풋
네임 해가지고요. 어디다 저장할까요? 그럼 여기를 누르면 저장할 위치가 떠요. 그곳에다 저장을 시켜주면 됩니다. 심하라서 너무 어려운 것까지 갔나요? 예, 근데 여기까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결국에는 온라인 콘텐츠라는 것은 그 내용을 어떻게 포장하느냐, 또 어디에다 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춰서 나중에 이제 좀 더 심화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춰서 내가 어떨 때는 프리미어를 써고 어떨 때는 어떤 것을 써서 동영상 콘텐츠로 만들어야 될지 그 판단을 하시게 될 거예요. 거기까지 간다면 정말 많이 하시는 겁니다.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이 완성됐다면 이제 문화예술 온라인 콘텐츠를 좀 활용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오늘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만든 온라인 콘텐츠 어떻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우리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 있는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더 많은 곳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이 접근성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제 더 많이 확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뭐 플랫폼 환경에서 이제 제가 일부러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 전남 문화예술 교육 페스타 한번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인데요. 구글 클래스룸을 개설해서 이 안에서 온라인 교실이죠. 이 안에서 참여자들을 초대해서 영상도 보여주고 실시간 수업도 할 수 있죠. 참고로 저도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온라인 구글 클래스룸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능들이 참 좋습니다. 물론 뭐 다양한 플랫폼들이 많습니다만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나의 콘텐츠를 올리기도 하고 또 실시간으로 비대면 수업하는 데 있어서 콘텐츠를 같이 사용해서 이런 플랫폼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겠죠. 수업을 만들 때는 여기 수업 만들기를 누르면 되고요. 처음에 이제 계정이 있으면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셔서 구글 클래스룸을 검색해서 들어가면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수업을 만들기, 수업 참여하기 있는데요. 수업을 만들면 본인의 교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참여하기는요, 이제 초대받았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초대 주소라고 그러죠. 주소를 주면 그걸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업 참여하기에는 수업 참여하기 또는 수업 만들기 두 가지 항목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만들 때와 내가 참여할 때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제 채널인데요. 여러분들이 만든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를 그냥 플랫폼이라든가 기관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준다든가 해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채널에다가 두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특히 이제 유튜브를 아주 대표적이라고 봐요. 유튜브에다가 여러분들이 채널을 만든 후에 본인의 콘텐츠를 뭐 공개 또는 비공개로 올려서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공개가 많은데요. 일부 공개라 하면 내가 링크를 줘서 그 링크를 가진 사람들이 내 콘텐츠를 보고 무엇인가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동영상들을 공유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대표적인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 잘 활용해 보시고요. 이런 방법 이외에도 좀 더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앞으로 이제 좀 더 시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네, 제가 다시 이 자리로 왔는데요. 사진에 보는 자리로. 네, 다시 이 자리로 또 가겠죠. 다음 주에는. 지금 문화예술 교육은 어려움과 도전에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면 어려움을 극복하면 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겠죠.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많은 참여자들, 또 예술 강사들, 선생님들의 아마 앞에 펼쳐진 하나의 과제이기도 할 겁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온라인 콘텐츠를 담는 많은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고 예술이다. 결국 그 기술은 우리의 예술, 또 문화예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을지 그 고민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예술이 어떻게 참여자들과 잘 만날 수 있는 지점을 고민하고 질문하다 보면 결국 거기에 따라서 효과적인 기술들이 따라오고 사용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지금 제가 가르쳐드린 기술들을 잘 활용하고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술에 어떤 예술을 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것들을 참여자들과 나누겠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한 의미 있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교육이 따로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예술의 본질들, 예술의 경험들을 학습자들과 참여자들과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도 잘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문화예술 교육의 숲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같이 다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